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김선의 시사 돌직구. 저는 김선이 아니고 김효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선 씨가 8월 한 달간 부재하세요. 한국에. 그래서 아시는 대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체 방송, 특집 방송일 때도 있었고 이렇게 좀 지금 꾸리고 있죠. 지난주 계속 그랬습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대신 방송을 맡아서 하게 됐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저는 30분 책 읽기 한 뒤로는 정말 오랜만에 제가 마이크를 열고 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딱 아시네요. 재부팅. 예, 재부팅을 했습니다. 예. 2대 다 할 수는 없고 일단 한 대만 재부팅을 했고 노래 한번 하시죠 뭐 이렇게도 해주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정말로요. 예, 공릉동 아줌마님이 반갑다고 또 해주셨고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앉으니까는 어색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지냈습니다. 그럭저럭 열심히 잘 지냈고요. 이제 조금 전에 교황도 갔고 여러모로 이제 우리 주변 상황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저는 뉴스바 준비하니까 제작을 하니까 조금 전까지도 계속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뉴스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다 왔는데 매일매일 뉴스에 이게 좀 함몰돼 있어서 그럴까요? 제 눈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좀 달라지거나 진전되는 게 보이지 않는데 가끔 들여다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반갑고요, 여러분. 오늘 방송을 어떻게 꾸릴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용민 선배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저희 조상훈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아주 순수한 팟캐스트용으로 파일럿 방송을 한번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방송의 이름은 오픈 더 레코드였어요. 오픈 더 레코드가 무슨 뜻이냐면 보통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정보를 공개하냐, 기사화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거나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 정보를 준 측에서나 아니면 기자의 판단에서 이거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오프로 합시다. 오프라고 하죠. 그래서 오프 더 레코드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거를 반대로 조금 비꼬아서 붙여본 이름이죠. 오픈 더 레코드입니다. 기자들 사이의 이야기, 기자들의 이야기, 기자들이 기사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나 그런 그 내막에 있는 이야기 같은 거 한번 예전에 그런 일을 했었으니까요. 조상훈 사무국장과 제가 둘이 이런저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그런 거 알려드려보자. 이 기자들의 세계라는 게 조금 제가 보기엔 과대포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신비로운 것 같고 조금은 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세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의 인식에서는 분명히 그렇죠. 예, 기사 한 꼭지, 짧은 기사 한 꼭지 나오는 것도 뭔가 대단한 과정을 거칠 것만 같고 그런데 메커니즘을 좀만 알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좀 웃기기도 하고, 이게 뭐야, 싶은 경우도 많고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좀 아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했던 거죠. 예, 올려주셨습니다. 한소리님, 순위가 없어요. 순위가 없는데 순위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가장 높았을 때가 300 몇십이었을 거예요. 예. 오픈 더 레코드. 그래서 1회, 괄호 열고, 어쩌면 마지막 회, 가로 닫고, 1회분의 제목은 기자들에게 연합뉴스란이었습니다. 예. 연합뉴스 기자, 내지는 연합뉴스 기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들 궁금해요. 통신사라고 막연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뭐 수많은 언론사 가운데 보통의 언론사 가운데 한 곳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난 5월이었죠. 그 해경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 구조 작업,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그 기사를 가지고 진도 현지에서 한번 호통을 쳐가지고 화제가 됐던 그 기사 있습니다. 그때 연합뉴스라는 곳이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즈음에 조상훈 사무국장과 제가 그 기자들에게 연합뉴스란이란 제목으로 오픈 더 레코드 1회 파일럿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반응이 안 좋았죠.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고 300위권에 있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원래는 이 방송을 한 2주에 한 번꼴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회차가 거듭되면은 뭐 이래저래 아는 동료 기자들 아니면은 기자 세계에 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곳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더 풍성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재밌게 한번 만들어 보자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방송에서 저와 조상훈 사무국장이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1회를 올려가지고 뭐 한 2, 3주 길게는 한 달 정도 내버려 둬서 이게 팟캐스트 상에서 75위 안에 들어오면은 예정대로 격주로 방송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접는다. 75위. 왜 그렇게 정했는지 별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무튼 75위를 정했었는데 턱없었죠. 그래서 약속대로 접은 겁니다. 그다음부터 녹음 안 했어요. 그런데 대체 방송을 통해서 한번 2회분을 생방송을 해볼까도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어설프게 하는 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편집도 나름대로 해놓고 좀 만져놓은 게 1회분이 있으니까 못 들으신 분들이 훨씬 많을 테니까 한번 품평을 받아보기 위해서 오늘 그 방송을 틀어볼까 합니다. 오픈 더 레코드 어쩌면 마지막 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는데 현재로서는 마지막 회가 돼버린 1회 기자들에게 연합뉴스란이란 방송분이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시고 어떤지 의견들도 좀 주시면은 제가 반영해 볼게요. 어찌어찌 하겠다, 저찌어찌 하겠다 이렇게 확약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그 반응 등등을 잘 모아서 조상훈 사무국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의논은 해보겠습니다. 1시간이 조금 안 되는 분량이니까 듣고 와서 조금 더 얘기 나누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와이로님, 혹시 시사 돌직구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아니고 계속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럽 국민TV님, 조상우 국장님 말씀하시던데, 그건갑네. 맞아요. 언젠가 여기저기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에피소드, 그 팟빵, 그 1회분 방송이 올라가 있는, 업로드 돼 있는 그 창에 이미지도 올려주셨고요. 오픈 더 레코드 괜찮았는데 계속 하시지. 글쎄님이, 내심 그러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조상훈 국장님도. 저도 좀 나쁘지 않은 콘텐츠인데 했는데 워낙에 공언을 해놨기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안 바쁜 벌꿀님. 안녕하세요. 김유진 PD님. 서울국민TV 첫 방문했을 때 9층 라디오 부스에서 혼자 계시던 PD님을 처음 보고 인사만 하고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안 바쁜 벌꿀님. 오크마리님입니까? 오케이마리님입니까?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니군요.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닙니다. 오프 더 레코드가 그 통상 많이 쓰이는 말이죠. 그거를 약간 비틀어서 오픈 더 레코드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들어보시죠. 조금 생뚱맞아요. 도입부가 생뚱맞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고요. 우리 또 약속된 광고가 있으니까 광고 먼저 좀 나갈게요. 광고에 이어서 바로 오픈 더 레코드 파일럿 1회 마지막 회가 돼버린 1회 기자들에게 연합뉴스란 보내드립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조상훈, 김효진의 오픈 더 레코드.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입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픈 더 레코드 제1회입니다. 2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야, 너는 왜 기자가 됐냐? 아, 선배 굉장히 어색한데요? 어떻게? 방금 그 질문? 아, 왜 기자가 됐냐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되고 싶었죠, 뭐. 어렸을 때? 아, 몇 네. 살 때부터? 사실대로 말해. 기자는 사실대로 말해야 돼. 한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제가 뭐 좀 어줍게나마 해보니까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를 글쟁이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작가? 예. 요새 작가들 많잖아, 기자 중에. 잘 선택했는데 뭘 잘못 선택해. 기자, 작가 많은데, 기자를 한참 하다가 칼럼을 잘 쓰고 해서 뭐, 네. 작가 반열에 오르는 사람도 있지. 그 있긴 있죠. 근데 그런 실력도 안 되면서 요새는 글 쓰는 작가처럼 기사 쓰는 애들 많잖아. 그렇긴 해요.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도 있고. 사람들이 기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네. 잘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잘 알면 기자 아닌 분들이 잘 알면 실망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아, 기자, 야, 그런 얘기는 하지, 기자들끼리. 기자가 배우자 네. 후보에서 네. 결코 상위권이 아니다. 상위권이 모르겠네요. 근데 저기 메이저 방송사나 그런 데는 상위권 아닐까요? 근데 알면 알수록 네. 기자들이 기자와 이렇게 커플이 되는 경우가 드물어. 많지 않아. 물론 이제 사내 커플, 하다 못 찾으면 기자끼리 하는데, 기자들은 배우자로 기자들을 다 선택을 안 해. 그냥 그리고 다 아니까. 그리고 일단 그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이 기자예요. 근데 기자인 여자친구 데리고 와요. 결혼하겠다고.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반대도 있고요. 예, 자기 딸이 결혼하겠다고 남자 데리고 왔는데 기자면은 좀 거시기한데 이렇게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주변에 그런 경우 좀 봤어요. 네 경험은 아니고? 저 경험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진짜 좀 그래요. 선배 왜 되셨어요, 기자? 나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네. 우리 집이 어렸을 때 이제 과수원이었단 말이지. 네. 복숭아가 주 수종이었어. 과수원. 근데 순창에서요? 순창. 네. 이 복숭아가 보면 여름에 벌레를 많이 먹는다고. 네. 그 벌레 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종이로 네. 봉지를 만들어서. 그쵸. 봉투를 만들어서 이제 그 과일을 이렇게 싸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신문으로 만든다고 그거를. 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겨우 내내 그 봉투를 만들었는데. 무슨 신문으로요? 신문지 오래가지고 각종 신문 다 폐지 주워다가 또 사다가 네. 오래서 한글을 그 과정에서 내 스스로 깨쳤지. 신문으로 복숭아 과일 사는 봉투 만들다가 그건 풀도 좀 오바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난 사실대로 얘기해. 나는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만 말하는데 봉투를 만드는데 네. 풀도 따로 없어. 밀가루로 쓴 풀 봤어? 저 안 해봤어요. 도배할 때 막 허연 번죽, 허연. 반죽. 그러니까 밀가루로 풀을 쓰는 거야. 그걸 그걸 가지고 이 신문지를 16절지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네. 요새 뭐 A4라는 말 옛날에는 없었어. 16절지, 16절지, 8절지. 8절지, 뭐 4절지, 뭐 전지 뭐 그랬지. 보통 초등학교 때 학생들이 갖고 다니는 스케치북이 8절지 아닌가? 8절지. 그걸 그쵸. 반으로 나누면 요새 A4 크기랑 좀 비슷한. 다녔으면 이제 19년 차. 만 19년 차. 18년이. 그 당시엔 그래도 신문이 종이 장사를 좀 할 수 있던 때였죠. 제가 어렸을 때라고 무슨 하면은 H신문. H신문? 네. H일보. H일보. 네. 몇 개 없지 않나요? H신문이라고 하면 뭐 한겨레 아니면 한국이네? 한국일보였어요. 일보니까 한국일보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신문이 아무튼 장사 좀 되는 때였죠. 그 3대 일간지 내진 4대 일간지 이렇게 분류하면서 조석간 동시발행 했던 때 있잖아요. 조석간 동시발행 한국일보가. 있었지. 예, 그때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주 죽어났죠. 진짜. 근데 뭐 그때 신문지국 성실히 열심히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가정을 잘 꾸려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법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이제 예. 배달은 하지 않고 예. 내가 직접 한번 이 신문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기자가 됐구만.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 깊이 있는 거기서 뭔가 영감을 얻지 못했고. 사실 뭐 기자를 해봤지만은 기자들 욕 많이 먹잖아. 특히 요새. 그쵸. 세월호 이 침몰 사고 이후에 또 기자들 욕 많이 먹고 있고 예. 뭐 반성문도 쓰고 하는데 네. 좀 늦었어. 반성문 쓰는 게. 여러 가지 기사가 있었어. 사실은. 네. 근데 제일 열받았던 때가 내가 얘기했을 거야 아마. 그 사무실에서 예. 이 기사 포털에 뜨자마자 뭐가 이런 기준이 있느냐. 뭐였죠, 선배? 연합뉴스 기사였지. 저기 사상 물살 최대. 물살 거세지기 전에 점점점 사상 최대 규모 수색 네. 총력 네. 이 기사. 음. 이 출고된 날짜를 보니까 2014년 4월 24일 네. 오후 4시 57분이고 네. 또 수정을 했어 또 보니까 업데이트를 했. 연합은 뭐 1보 쓰고 2보 쓰고 뭐 또 뭐 3보 종합도 쓰고 하니까 종합도 2보, 3보 쓸 때도 있죠. 밤 11시 11분 네. 4월 24일 이렇게 했는데 문제의 기사. 내 바로 기사 그 기사. 뜨자마자 포털에 뜨고 네. 아니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게 그쵸. 뭐 선배 말씀하신 임진왜란 거 기억나요. 이후에 사상 최대 규모라는 얘기야. 뭐 단군 이래 사상 최대 규모라는 얘기야. 내가 그렇게 따졌었잖아. 예. 근데 건국이된지 뭔지. 결국 이 기사가 문제가 된 거 아니야. 그쵸. 그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얘기 본격적으로 넘어가네요, 오늘. 근데 시원하게 우리 저기 선배랑 저랑 소개도 좀 한번 하고. 목소리 들으면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누군지 잘 몰라. 제가 그러면은 선배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미디어 협동, 우리 국민 라디오 그거인 거는 뭐 말씀드려도 되겠죠? 말해도 돼. 예. 소속은 밝혀야지.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국민일보 해직기자 선배십니다. 예. 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96년 1월 1일에 내가 국민일보에 입사했거든. 네. 근데 계속 다녔으면 이제 19년 차. 만 19년 차. 18년이 지나고 19년 차가 되는 거지. 지금 그 해직 상태라서 발생한 공백은 결론이 아직 안 났고, 대법원 가 대법원. 네, 대법원 갔는데 아마도 뭐 이렇게 굳어질 것 같으니까. 상고해가지고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네. 요새 갈 때까지 가보자가 유행이잖아. 김기춘 실장 갈 때까지 때까지 가보자. 가보자. 우리가 남이가가 붙은 게 심상치 않아요. 우린 남이야. 근데 회사가 갈 때까지 가보자. 같은 조씨인데 남이야.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 해서 대법원에 갔고 내가 이제 소개를 해줘야지. 김효진이야, 김효진. 네, 저는 제가 할게요. 선배 김효진. 민망해요. 저는 김효진이고요. 아니 원래 네. 여기서는 PD라고 불리잖아. 그쵸.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은 이 기자로 시작을 했고. 그쵸. 저는 저기 2008년에 아시아경제라는 신문에 입사를 했어요. 소위 말하는 뭐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 매체죠. 경제지고. 경제지. 네, 아시아경제. 경제도 되게 많잖아 지금. 난립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작년까지 기자 생활 하다가 지금 이제 라디오 PD 하고 있는데 뭐 조상훈 선배야 뭐 노조 위원장까지 하시고 거칠 거 다 뭐 하고 거치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근데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본인의 의지 없이 가능합니까? 아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제가 기자는 이런 겁니다 하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방송이었으면 제가 나올 수는 없었을 거예요. 뭐 솔직히 말해서 듣보잡이죠. 이게 뭐 기자의 정답 있어? 그리고 요새 많이 공격받잖아. 뭐 개나 소나 기자 한다고 그러고. 그렇죠. 뭐 저도 개나 소 중에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인데 제가 있었던 매체가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즘에 이 촉발이 된 요런 문제들, 요런 난맥상 이런 거 말고 수년 전부터 막 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언론계 생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딱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막 온라인으로 지면과 별개로 막 온라인으로 경제신문들 막 닷컴들 쏟아내고 그러면서도 이제 뭐 기자단 문화 같은 거는 접하면서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거 뭐 어깨너머로나마 보게 되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전통적인 기자들의 세계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조 선배는 뭐 이런 방송을 하시는 게 마땅하고 자연스러운데 아니야. 저는 좀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왜냐면 오히려 제가 제가 있었던 위치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들이 이 난맥상이랄까 이런 거하고 되게 잘 닿아 있고 딱 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등장을 해봤습니다. 언론사 뭐 규모에 상관없이 네. 기자들의 세계는 정말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묘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아주 좀 심하게 표현하면 역 같아. 역 같아. 사실 뭐 기사 쓰는 위치에서는 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 해직된 이후에. 근데 몇 년 되신 거죠? 연합뉴스 이 기사 보고는 네. 도저히 이거 좀 참을 수가 없어서. 오늘의 주제잖아요. 나도 화가 났었는데 이제 연합뉴스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죠. 연합뉴스란 기자들에게 연합뉴스란 뭐 이런 거죠? 그렇지. 네. 근데 이상호 기자가 일단 또 같은 심정을 느꼈던 것 같아. 그렇죠. 이 기자에 대해서 욕도 했고 나중에 뭐 사과를 해가지고 잘 풀긴 했더라고. 근데 내가 이 기사를 다시 보면서 하나 특이한 걸 발견했어. 뭔데요? 기자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 이미 네. 네티즌들이 다 차단했더라고. 차단했는데 네. 요 대표 바이라인에 이제 이메일을 달잖아. 이메일. 그쵸. 기자들이 기사 쓰고 네. 뭐 반응도 보고 제보도 들을까봐. 근데 이제 연합뉴스는 골뱅이 D가 yna.co.kr이야. 네. 연합뉴스 에이전시겠지. YNA가. 근데 앞부분이 뭐냐면 리얼리즘이야. 이메일이 리얼리즘. 이메일 아이디가 리얼리즘이야. 아니 물살 거세지기 전에 사상 최대 규모 수색 총력 이따위 기사 써놓고 그 대표 이메일이 리얼리즘이야. 무슨 리얼리즘? 어이가 없어서. 선배,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오픈 더 레코드라는 제목의 취지는 한번 설명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자들을 상대로 네. 오프 더 레코드라고 많이 쓰잖아. 취재원들이 그 대표적인 게 저게 아니야. 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뭐 계란을 풀어 먹었냐, 끓여 먹었냐. 뭐 계란 넣은 것도 아니고 네. 뭐 그 얘기? 그 하고 오프 더 레코드? 오프로 합시다. 오프로 합시다. 이제 보도하지 말라는 얘기지. 네. 근데 오프 더 레코드 거는 순간에 기자는 본능적으로 오픈을 생각해야 돼. 깨도 되나? 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네. 그 판단을 해야지. 그렇죠. 판단을. 네. 그 오프라고 얘기했을 때는 뭔가 좀 말하는 입장에서 꺼림칙하고 그렇죠. 그런 얘기잖아.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을 중요한 거죠, 대부분. 중요한 거지. 내가 듣기로는 뭐 내가 직접 확인을 안 했지만은 노태우 네. 비자금 네. 이것도 오프라고 했는데 쓴 거야. 조선일보가. 오프가 깨져가지고. 그 서석재 장관 그 저녁 자리에서 오프라고 얘기했는데 네. 회식하다가 들어가서 쓴 걸로 나는 알고 있어. 오프가 깨진 결과군요. 그렇지. 그 엄청난 사건. 오프를 지킨 사람들은 물먹은 거고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라든가 네. 이런 거면 뭐 오프를 걸 수 있지. 뭐 선전포고 하는데 국방부 브리핑했어. 네. 선전포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오프를 요청할 수 있지. 그건 국익에 관련된 거니까. 이런 근데 네. 교육부 장관이 진도에서 그 유가족들 실종자 가족들 있는데 컵라면 먹다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청와대 대변인이 네. 계란을 넣어 먹은 것도 아닌데 네. 이걸 오프를 받아주고 그걸 건 것 자체가 웃긴 거지. 후배로 생각했나요? 워낙 대단하셨던 기자 출신이니까. 물론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짜 오프 더 레코드 네. 이거 받지 말고 네. 뭐 우리는 대상도 아니야. 뭐 지금 출입처도 안 하잖아. 그죠. 국민 TV는. 네. 그러니까 뭐 오프를 받아주고 뭐 엠바고를 받아주고 그럴 형편도 아니고 입장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기자들 얘기 있는 대로 다 까자. 다 깐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픈 더 레코드. 닭까지 마시오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닭까지 맛이요? 그럼 닭까지 마서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오픈 더 레코드. 오픈 더 레코드. 이거는 우리 조상훈 선배가 저기 서울 마포구 서교동 사내들이라는 술집에서 술집은 아니면 밥집인데 밥집에서. 술은 당신이 먹었고 나는 밥만 먹었잖아. 거기서 만드신 제목입니다. 오픈 더 레코드. 연합뉴스 그 기사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오늘 주제는 이제 연합뉴스로 정했으니까 네. 연합뉴스가 왜 중요한지 이거를 좀 알아야 돼 우리 국민들이. 연합뉴스 사실 뭐 신문사도 아니고 방송사도 아니고 통신사거든. 통신사. 네. 그러니까 연합뉴스의 존재가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된 거는 인터넷이 생기고부터라고 봐 나는.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도 절대적이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독자들이 일반 네. 시민들이 연합뉴스를 어떻게 봐? 하긴. 그 전에는 그 거래하는 신문사들이 그 집배신기나 예. 그 관공서나 이런데 뭐 TT라고 해서 네. 종이로 이렇게 기사를 뽑아 보던 때가 있었다고. 지금도 네.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면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는 없었어.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기자들만 아는 기자가 옛날 연합뉴스 기자였다고. 그렇죠. 그 기사에
흔히들 보는 신문 기사의 로데이터를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지. 그리고 거기가 공신력도 얻고. 그러니까 연합뉴스라는 자체가 이제 이름도 네. 연합통신이었다가 통신이었죠. 바뀐 거고, 물론 이제 연합통신 자체도 원래 회사가 아니고, 왜 연합통신이 됐냐면, 여러 개 통신사들이 합해져서 된 네, 거거든. 네. 제일 큰 게 이제 동양통신하고 합동통신이 합해진 거고, 거기에 다른 통신사들도 몇 개 합해져서 연합통신이 됐다가, 이제 연통이라고 했지, 기자들은. 연통. 연통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 사명은 이제 연합뉴스로 바꿨고, 예,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연통일 때는 그렇게 어떤 영향력이나 뭐 이런 면에서 또 일반 독자들,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연합통신에 근무하던 기자들이 1988년 즈음에서 이제 뭐 언론 자유와 이 바람을 타고 새로운 신문들이 창간이 됐거든. 한겨레, 내가 있었던 국민일보, 그 다음에 세계일보. 그때 연합통신에 있던 기자들이 대거 이 신생신문사로 옮겼어.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 뭐 한 기수에서 5명이 옮겨오기도 하고. 연합통신 기자, 동기들이 물어봤지. 아, 선배는 왜 연합통신에 있다 왔냐. 김영 기사를 쓰고 싶었다는 거야. 아하. 신문에 자기 이름이 나는 기사를 쓰고 싶었다는 거야. 바이라인 없이 그냥 연합통신은 제공만 그냥 해주는 거니까. 제공해주고. 팔고 돈 받고. 기자들만 아는 기자고. 그러니까. 아, 나도 기자인데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야. 너는 어디다 기사 쓰냐. 볼 수가 없다. 그때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집에 TT 설치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단말기요. 단말기를. 아, 그러니까, 그 단말기 설명도 있다면 해야 돼요, 저 선배. 그러니까 그 욕구 때문에 자기는 이제 신문사로 옮겼다는 거야. 그 정말 이해되네요. 저는 그 실은 뭐 당연히 못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는 종이 신문 기자들이 팬이나 방송 기자들이 이렇게 짜웅하면은 연합 그냥 눌러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뭐야 쓰지 마. 진짜 그냥 통신사로 전락시킬 수도 있는. 그 선배들은 아마 인터넷이라는 게 생길 줄 몰랐던 것 같아. 네. 연합의 대반격. 네. 이렇게 독자들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독자들이 이렇게 빨리 반응하고 많이 반응할 줄 몰랐던 거지. 그쵸. 인터넷이라는 게 생길 줄 몰랐던 거지. 나중에는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 그냥 계속 거기에 있을 걸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연합은 그렇게 해서 이제 변천해 왔고, 연합 뉴스가 어떤 언론사냐? 우리 대한민국 유일 관영 통신사. 좋은 말로는 이제 법으로는 이제 국가 기관 통신사라고 그러죠. 네. 기관. 공기업 같은, 공사 같은 개념으로 보면 좀 쉬울까요? 공사? 그거 엄밀히 따져본 적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일단 한번 소유 구조를 한번 봐야 돼. 네. 소유 구조를 봐야 되는데, 이 연합뉴스의 주요 주주가 어떻게 되냐면, 이 법으로 이 뉴스통신진흥회라는 곳이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뉴스통신진흥회. 네. 쉽게 설명하면 MBC를 박문진이 컨트롤하고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데요. 사실상 비유를 하자면. 여기가 30.77%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연합뉴스 경영진을 선임하는 권한을 이 뉴스통신진흥회가 갖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박문진과 같은. MBC 사장 박문진에서 결정하잖아. 사실상. 그렇죠. 그리고 한국방송공사 KBS지. 그래서 시끄러운. KBS. 김시건 제작 거부하고 있는. 민주언론인 김시건. 네? 폭탄 선언했잖아. 김한영 사장 이런 문제 있다. 사퇴해야 된다. 내가 보면 언론 투사야. 김시건. 민주언론인. 언론 자유를 외치는. 나도 참다 못 참겠다 이거 아니야. 그쵸. 물론 이제 출발은 뭐 순수하게 시작된 게 아니지만. 나만 죽는 게 열받는다는 거일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KBS가 27.77%. 그렇구나. 그건 몰랐네요. 이 정도 갖고 있고. MBC 문화방송이 22.30%. 뉴스통신진흥회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사실상 박문진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외 주주 이제 19.16%인데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연합뉴스 사장은 내가 얘기한 그 뉴스통신진흥회에서 다 뽑게 돼 있다고. 근데 여기 진흥회는 이제 상근하는 임원이 한 명이 이사장인데 이사장이 연합뉴스 편집국장 출신이더라고. 현재 이사장이. 그러니까 결국 뭐 그쪽에서 그리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법에 의해서. 이 연합뉴스가. 거기 직원들, 그러니까 EBS 같은 경우에요. KBS도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공사 직원인 거잖아요. 그렇지. 연합뉴스도 엄밀히 따지면 아니지만 뭐 그런 비슷한 어쨌든 공공기관의 직원들이라고 보는 게 아니 맞겠죠? 이걸 보면은 이해가 확실히 될 거야.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정부 추천이 2명 있고 현재 이사 중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그리고
국회가 또 3명 예. 임명하게 돼 있어. 근데 법으로는 아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3명으로 나와 있는 걸로. 그리고 한국신문협회에서 1명을 추천하게 돼 있고 또 한국방송협회에서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어. 방통위 이런 데도 비슷한 구조로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유사한 임원을 선임할 때 그거랑 유사한 구조로 선임하게 돼 있어. 공공체네요, 완전히. 그렇지. 예. 그리고 법이 있어.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네. 이게 연합뉴스를 위한 법이거든. 네. 이 법 제3장에 연합뉴스사 법의 한 장이 연합뉴스사를 위한 장이야. 여기에. 거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뭐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밖에 없지. 국가 등 공공기관, 국내 언론 매체, 기업과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뉴스 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이거를 하도록 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열심히 정확하게 써서 언론사들에 제공해줘라. 그러니까 코레일만 타도 그 모니터에 연합뉴스 그쵸. 그 기사 나오잖아. 그러니까 네. 코레일이 돈 주고 그거 공급받는 거지. 민영통신사 좀 몇 개 있잖아 우리나라에. 네. 뉴시스라든가 뉴스원. 거기 갈 수 있겠어? 코레일에 들어갈 수 있겠어? 안 되지? 그 민영통신사들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뭔가 아주 센세이셔널한 상황이 아니면은 못 들어가겠죠. 그 공공기관의 공보판사들망에조차 단말기 다 있죠 또. 단말기 다 있고. 예, 단말기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선배가 한번 묘사 한번 해주세요. 뭔지 어떤 장비인지. TT라고 하는데 네. 이게 텔리텍스라고 하나?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은 뭐 그런 기계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네. 내가 뭐 그만두기 전까지도 이제 그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네. 모니터가 있고 네. 프린터 용지가 있어. 네. 이렇게 구멍 빵빵빵 뚫린. 그래서 기사를 딱 클릭하면 네. 엔터키를 치면 그 기사가 찍찍찍 소리가 나면서 네. 출력이 되는 거야. 그 단말기들을 웬만한 공공기관 다 갖고 있었고 심지어 체육회도 갖고 있었고 아마 기업들도 그걸 다 갖고 있었어. 그렇죠. 기업들도 갖고 있었고 기업들은 뭐 언론과의 관계 설정 차원에서라도 다 하나씩 또 구매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예. 선배가 말씀하신 아주 비교적 좀 더 옛날의 단말기. 제가 할 때 그거는 집배신이랑 모양 비슷하게 생긴. 그러니까 언론사는 이제 컴퓨터 시스템을 해서 CTS라고 그러지. 네, CTS. 그 CTS 시스템에서 신문을 제작하기 때문에 기사 집배신기가 다 있지. 네. 그럼 이제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기사를 띄우는 창이 있고 네. 연합뉴스를 모니터할 수 있는 창이 있어. 한 달에 한 7천만 원 가깝게 전재료를 연합뉴스에 줬었죠. 저희도 그랬어요. 7천만 원 정도. 네. 거기 기사 입력기나 이런 시스템 같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보면은 첫 화면에 한 줄씩 바뀌면서 제목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거 하면 연합주요 뉴스가 쫙 뜨잖아요. 클릭하면은 거기 있는 뉴스들이 거기로 완전히 정제돼가지고 나오기 전 상태. 그게 쫙쫙쫙 뜨고 그리고 뭐 표 같은 거, 표거리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이렇게 예쁘게 만들지 않고 재료부터 딱 올려주고 뭐 이 기사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이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요런 것까지 붙어가지고 이거 그렇게 최초 상태 아직 완전히 다 적이 되지 않은 기사들 목록을 바로바로 받아보는 그런 거죠. 그렇지. 네. 아까 연합뉴스가 사실상 공기업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했었잖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네. 이 정부 지원을 받는단 말이지. 네. 이게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인데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 네. 지난해 7월이지. 뭘 올렸냐면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이렇게 해서 올렸어. 네. 거기에 보면 미디어 산업 육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지.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연합뉴스는 광범위한 국내외 취재망과 배포망을 통해 하루 평균 3천여 건에 달하는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며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생산하는 1차 뉴스 공급자로서 역할 수행. 뭐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네 보니까. 2007년 기준으로 주요 일간지의 연합뉴스 제공기사 게재율이 네. 20.3%에 달한다. 주요 일간지 신문에 난 기사 중에 5분의 1이 연합뉴스가 제공한 기사라는 얘기지. 그쵸. 이게 이제 조중동이나 어떤 중앙일간지들은 좀 덜한데 아마 지역신문들은 경제지나 이게 또 더 높을 거야. 왜냐하면 그쵸. 이렇게 기자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신문을 보실 때 뭐 요즘은 그 메커니즘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알 수 있게 돼서 조금 좀 뭐 그런 것까지 설명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종합일간지 10개, 11개랑 뭐 경제지 몇 개 딱 펼쳐놓고 일면부터 딱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동시에 넘기면서 보시면 기사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옛날에는 취재를 좀 달리하거나 뭐 이런 차이죠. 좀 솔직한 양심 있는 언론사들은 그래도 바이라인에다가 네. 자기들 기자 이름하고 옆에다 또 연합이라고 병기를 해줘. 그러면 이 기사는 네. 연합하고 우리 기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기사다. 이건 그래도 좀 솔직한 언론사고. 내일신문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연합 처리해. 그러면 네. 연합 기사. 네. 그러니까 연합 기자가 보기에 자기들도 신문을 볼 거 아니야. 네. 내 기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다른 매체들이. 그쵸. 그리고 경쟁하기 때문에 그 야, 카운팅 하잖아요, 또 개수도. 모르지. 몇 개사가 받았나. 받았나 안 받았나. 네. 근데 자기가 쓴 거랑 똑같은 기사가 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와봐 하면 도둑질한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선배 진짜 많죠. 많지. 매체를 가리지 않고 사실 그냥 그러니까 방송도 컨트롤 뭐 해가지고 자세히 들어보면 그 라디오 뉴스나 이런 거 특히 주말이나 이렇게 연휴 휴일 때 보면 네. 도쿄에서 AP 뭐 교도 연합 뉴스의 보도. 네. 그 뭐냐면 연합 뉴스 보니까 이렇게 보도했더라 이 얘기거든. 네. 그 전재료를 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밝히는 건 양심적인 거지. 차라리 그게 낫죠. 그쵸?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신문은 스트레이트는 다 연합 갖다 쓰겠다. 박스나 취재 기사만 우리가 해서 우리 걸로 쓰겠다 하고 그 하면 더 저기 할 것 같은데 다수의 많은 신문사들이 그냥 긁죠. 그 조금 바꿔서 연합뉴스가 정부로부터 얼마나 지원받나? 1년에. 이거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기획재정부 자료인데 국가기관통신사 지원으로 네. 2011년 예산에 339억 원, 네. 2012년 예산에 354억 원, 2013년도 예산에 354억 원. 그러니까 한 평균 350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야. 저 그럼 뭐 정부 관급 기사가 뭐 관영통신이라고 대거 양산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없지. 네. 근데 이제 약간 바꿔서 연합뉴스의 영향력이라는 거. 기자들 연합 없이 살 수 있나? 못 살아. 내가 선배 저도 못 살아요. 내가 모 언론사에 다닐 때 네. 우리 연합뉴스 그 전제 네. 중단하고 네. 왜냐면 한 달에 한 7천만 나가니까 네. 1년이면 8억 4천 하냐. 네. 그 돈으로 기자를 신규 채용해서 뽑자. 우리만의 어떤 지면을 만드는 게 어떠냐. 네. 라고 했는데 이제 경영진은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얘기했어. 돈 아끼니까. 괜찮은 아이디어. 근데 편집국에서 반대를 했어. 신문 못 만든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신문 못 만든다. 그쵸. 특히 데스크급들이. 진짜 안 되죠. 신문 못 만든다. 뭐 다른 언론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기자들이 제일 자존심 상황이 뭔지 알아? 뭐요? 현장 기자들이 뭐요? 데스크가 전화야 안 해서 야 연합에 이거 떴던데 확인해봐라. 그것도 있고 그 메신저 쓰잖아요. 메신저에다 그 연합 기사 그냥 긁어서 보내요. 그쵸? 그럼 딱 알지. 요거 확인해봐라. 다듬어서 보내라? 그쵸?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마감 때 막 급한데 얘가 막 기사가 안 나와. 막 못 기다리는 거죠. 되게 보조대 팀장이나 차장이나 부장이 그러면 야 너 그만 쓰고 연합 거 긁어서 올려놔. 그러잖아요. 아니면 내가 일단 초판은 연합 대충 정리할 테니까 네. 나중에 다듬어서 그렇죠. 보충치에서 보내. 네. 이렇게 한다거나 왜 연합뉴스가 중요하냐면 네. 언론사들이 상당수 언론사들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기사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색 작업 네. 이거 연합이 이렇게 쓰니까 분간 못하는 애들은 다 받았어요. 맞나보다 네. 라고 받았어. 다 받았어요. 제목도 사실은 이제 신문사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기사를 쓰지만 네. 인터넷에는 일단 연합 기사를 많이 올리거든. 음. 낮 시간에는 특히. 네. 신문은 이제 밤새 승부를 하는 건데 낮 시간에는 연합 기사를 올려놓고 자기들이 또 나름대로 취재해서 이제 밤 사이에 새벽에 자기 기사들로 이제 바꾼단 말이야. 네. 인터넷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이 언론 시장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 그쵸. 출입처에서도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면 저도 솔직히 우라카이 진짜 많이 했으니까요. 솔직히. 아니 까놓고 얘기해서 막 이렇게 기자 간담회 같은 거에 그러면 이제 주요 스피커들 네. 취재원이지 이렇게 한마디가 기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가까이 앉는 기자들이 있어. 딱 보면 연합뉴스는 항상 또 연합뉴스가 이제 인터넷 생기면서 속보 경쟁을 하게 됐다고. 네. 속보 경쟁을 뭐 기자 간담회 하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출입처 거기 주재하는 사람이 보통 밥을 사지. 그쵸. 밥을 사면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뭐 밥 먹다가 또 술 먹다가 저기 뭐야 어떤 중앙지검의 뭐 차장처럼 성추행도 하고 그런 일도 이제 그래서 벌어지는데 네. 그러면 이제 연합뉴스 기자는 이제 귀를 쫑긋하고 어떤 때 보면 좀 불쌍해 연합뉴스 기자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어. 그리고 그 같이 있는 기자들이 눈치를 주죠 또. 야, 연합 넌 빨리 써야 돼. 잘 취재해가지고 기사 빨리 띄워라 또 막 지시도 표출 해. 빨리 시키라고. 자기 후배면은 막 진짜 마치 자기 회사 후배인 것처럼 그렇게 시키기도 하고 네. 선배면 이제 그 말을 못 하니까 계속 보는 거야. 연합 기사 떴나 안 떴나. 왜냐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자기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취재원이 이제 뭐 기자들이 좀 요새 많다 보니까 가까이 앉지 않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는 데도 있어. 근데 딱 보면은 다른 그 기자들 그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연합뉴스 기자 그리고 이제 메이저라고 하는 그 언론사 기자들이 또 취재원하고 가까이 앉아요. 그 사람들이 뭐 당신들 이리 오라고 한지 모르겠지만 이 기자들 소위 마이너 기자들 스스로 위축돼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자기들끼리 간 다음에 보면은 취재원하고 간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2차, 3차 되면은 무리가 갈려가지고 따로따로 먹으러 가 있고 막. 그렇지. 거기서 이제 영향력 네. 이게 이제 갈리는 거지. 네. 2차에 따라갔냐. 좀 곤조 있고 싸가지도 없고 이래서 그냥 철판 깔고 껴가지고 나도 같이 들읍시다 하고 하는 기자들도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솔직히. 그렇지. 위축되고.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필요한 거예요. 아, 맞아요. 그거는 진짜 중요한 사실이고, 선배, 그리고 저는 기자 돼가지고, 경제신문 요새는 뭐 거의 다 경찰서 돌리나요? 뭐 좀 제가 있었던 회사는 그건 안 했어요. 근데 그 촛불 집회가 터졌었어요. 들어가서 바로 얼마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막 현장에서 많이 나름대로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느 출입처를 이제 처음 갔는데, 깜짝 놀란 장면을 본 거예요. 아직 이게 기자 사회가 어떤 건지 간도 못 보는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방송사 기자들의 대화 내용이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저는 진짜로. 뭐라고 하죠? 만약에 그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선배고 후배였을 거 아닙니까? 그 후배가 효진이라고 치면은 그 방송 선배 기자가 이제 그 후배를 통해서 저녁 뉴스 전화 연결 아니면 이렇게 미리 녹음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꼭지를 준비를 했어야 됐나 봐요. 그러면 그 선배라는 기자가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방송 후배인 기자가 선배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겠죠. 대략 이런 대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효진아 연합 기사 썼어 이러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라는 얘기지. 참고가 아니고 그거 보고 읊으라고. 그 다음에 또 대화가 있었어요. 연합 기사 썼어 이러고도 어쩌고 저쩌고 대화가 오가더니 보니까는 서술어만 경어로 바꿔가지고 그냥 그렇게 읽더라고요. 이제 연합뉴스는 뭐 했다. 네. 이렇게 쓰는데 했으니 다로. 네, 그쵸. 근데 그거를 쓴 연합 선배가 바로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선배가 써서 표출시키면 다른 기자가 누구야 연합이 기사 썼다 효진아 뺏겨서 빨리 서술만 바꿔서 읽어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필 기자. 네, 그 장면이 참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데 담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인데 그때는 그냥 너무 좀 놀랐죠. 이거 뭐지? 저는 더 많이 그런 짓거리도 나중에는 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진짜 놀랐어요. 이런 장면이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연합뉴스가 불공정하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연합뉴스가 되게 우리 언론 환경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더 공정하고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이번에 세월호 참사 이걸 보면서 물론 아까 특정 기사 하나를 꼽았지만 연합뉴스도 반성했더만 보니까 노사간에 우리들이 잘못했다. 노사가 세월호 관련 보도 문제 있었다. 그 이상호 기자가 그 욕한 기사예요. 그 기사에 대해서도 그 얘기가 있어 보니까. 그 기사에 대해서 콕 집어서요. 얘기가 있어. 이병로라는 이 총편집국장. 이 기자들이 많으니까 이 편집국이라고 안 하고 총이라고 붙이는 것 같아 앞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노컷뉴스가 보도한 건데 문제가 된 사상 최대 규모 수색 총력 기사의 경우 저널리즘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기사다. 리얼리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팽목항에서 현장이 보이지 않아 확인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도 재난사고는 눈에 띄게 제목을 안 달아도 되는데 제목상 무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 이게 이제 그 연합뉴스에는 이제 노사가 같이 구성한 편집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그 회사 쪽의 어떤 편집국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총편집국장이 이 발언을 한 거지.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한 걸까요? 폄훼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연합뉴스도 이제 전국 언론노동조합의 이제 산하 지부지.
네.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 전국 언론노조 연합뉴스 그리고 지부. 그리고 파업도 한 번 했었어. 네. 그 했었죠. 2012년에 네. 사장 물러가라고 파업도 했었고 기자들은 그래도 좀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연합뉴스 기자, 노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아주 MBC나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회의라도 해서 이런 얘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사측이 좀 어떤 노조의 눈치를 봤다? 그런 정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게 만약에 사측이 어느 방송사처럼 막 지시하고. 네. 야, 이거 왜 해경 까? 그런 기사 톤 다운시켜. 네. 뭐 이런 게 있었다면 또 연합뉴스 내부에서도 뭐 양심선언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노조가 무력화되고 네.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정도 나온 것 같으면. 어. 그러니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연합뉴스 기자들이 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 어쨌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저는요 절망적이라고 봐요. 연합뉴스가? 아니요. 언론이? 전반적으로. 왜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기로 한 거 아니야? 그죠. 오픈 더 레코드. 오픈 더 레코드. 기레기들 다 까자. 다 까지 마시오. 다 까지 마시오. 아니, 다른 지금까지 취재 현장에서 많이 봐왔지만은, 저 진도 또 갔다 왔잖아요. 3박 4일인가? 아마 지금 다들 포털에서 확인해 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건데, 그 연합이 그 기사 올린 다음에, 제목이랑 토시만 바꿔가지고, 컨트롤 해가지고, 올린 매체 장난 아니게 많을걸요? 그리고 방송사들 같은 경우 진도군청에 그 브리핑룸에 테이블 해놨잖아요. 거기서 계속 시간대별로 뉴스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문제가 된 그 기사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고명석 대변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브리핑하고 나눠주잖아요. 종이 한 장씩. 그거 그대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오면은 그거 가지고 방송도 그대로 읽어요. 막 다 많이 나갔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연합 기자가 하필 타깃이 돼가지고 문매를 맞은 거죠.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연합만의 잘못은 아니지. 그렇죠. 근데 이제 연합이 또 다른 언론들이 참고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데. 바로미터만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기지. 대필 기자 사실상. 아까 연합 기사 떴더라. 네. 선배 좀 놀랍지 않으세요? 많이 충격을 받았겠죠. 어쨌든 꿈과 희망을 안고 그 출입처에 처음 갔는데 효진아 연합 기사 떴어. 뭐 저런 건지. 아마 속으로는 그 연합 기자가 욕 많이 했을 거야. 기사 출고량으로 따져본다면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언론에서 제일 바쁘고 그래도 부지런한 기자들이 연합뉴스 기자들이에요. 업무량도 많아요. 업무량도 많고 뭐 휴일을 내가 어떤 기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12일에 하루를 쉰다고 얘기하더라고. 12일에 하루.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취재 현장도 물론 기자도 많이 있지만 특파원도 제일 많이 보냈고 우리나라 언론사 중에서는. 근데 기사 아까 한 하루에 3,000건 정도. 근데 실제로 그 이상을 쓰는 것 같아 보니까. 사진 기사 합쳐서걸요, 근데. 어쨌든 많이 써. 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쓰는데 연합에 뭐 떴다는 걸 가지고 이제 신문사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자기 기자들이 취재한 뭐도 있겠지. 그러니까 최동욱, 혼외자고 이건 연합에 안 썼었고. 그렇죠. 단독 기사라고 하지. 몇 개 보고는 이제 연합에서 이런 정보를 얻는 거지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공통보도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셀렉팅을 하는 거지. 요거 하고 뭐 연합에 저 떴는데 쓸까 말까. 근데 이제 또 보지. 뭐 종합 나오면은 이건 좀 중요한 기사인가 보다. 왜냐하면 업데이트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뭔가 계속 후속 보도, 속보를 전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데스크들이 보면서 종합자가 붙으면은 일단은 이게 중요도가 있다 판단하지. 연합이 기사를 안 쓰면 아예 기사를 시작을 못하는 기자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있지 데스크들이 연합은 이렇게 썼는데 네 기사는 왜 그래? 그렇죠. 그런 경우. 그리고 데스크들도 자기 부서의 기자가 올린 집회신에 올린 초고 그거 연합 기사하고 같이 펼쳐놓고 신뢰를 안 해. 자기 기자들 신뢰를 안 해. 못 믿어. 그러면서 데스킹 하는데 데스킹이 그냥 연합화하는 거잖아요. 연합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연합에 의존하면서 기자 초년병을 보냈기 때문에 자기 취재를 안 해본 사람들이야. 그런 데스크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연합에 의존하니까 자기 후배 기자들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 그래야 맞다고 보는 걸 수도 있지. 그쵸. 근데 그게 자기 회사 성장시키고 그런데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오히려 방해가 되지. 그렇죠. 이런 장면도 있죠. 제가 법원 나갈 때 연휴가 있잖아요. 연휴가 있으면은
요새는 웬만한 종이 매체들도 온라인을 같이 하니까 온라인으로 소위 뗄거리 해야 되잖아요. 연휴 기간 동안 하루에 한 꼭지씩은 뭐 미리 발제해놓고 그 표출시켜야 되는 써야 된다. 1차 저기만 받고 미리 써놨다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자들 막막해지잖아요. 법원에서 많이 하는 게 판결문 기사인데 판결문 같이 그 내밀한 규칙에 의해서 법원장실 가서 막 쌓여있는 거 골라가지고 좀 얘기될 만한 판결문 갖고 와서 기사 쓰고 이러는 건데 이 작업을 솔직히 다 하기가 힘들고 근데 그게 통신사고 관영 매체이다 보니까는 공보 판사들도 연합기자한테 괜찮은 판결 기사 토스해 주잖아요. 그럼 제일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빠른 거니까. 그러면은 뭐 이런 농담도 한 선배도 있어요. 연합에 어떤 그때 있던 간사셨나 그분이 연휴를 코앞에 둔 기자들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감지한 거죠. 기자실에서 쓱 보면서 판결 스트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락가이 할 거 많이 만들어 놓고 하겠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네. 타사 기자들한테. 그렇죠. 판결 스트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씩 웃으면서 옆에 이렇게 판결문 쌓아두고 하나씩 다 써서 가표주 시켜놓고 가는 거죠. 그걸로 이제 뗄거리 하고. 어쨌든 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제일 부지런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얘기했지만 연합뉴스 기자들이 출입처에서 간사를 많이 받지. 그렇죠. 간사. 뭐 좋은 제도 같지는 않은데 이제 간사. 이번에 청와대 기자들이 저 경향신문하고 뭐 한겨레, 오마이뉴스 네. 출입정지 매긴 것도 그 기자 간사단에서 한 거 아니야. 간사단의 발제에 의한 거죠. 웃기는 거지 한마디로. 간사를 연합이 많이 맡고 있는다는 거. 그러니까 기자단 문화가 존재하고요. 거기에 아주 내밀한 룰이 존재하고요. 그 카르텔이 있는 한 그리고 인터넷에서 우후죽순하고 막 남발하고 연합도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공세적으로 더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연합은 어쩔 수 없고. 그렇죠. 왜냐면은 아무리 연합뉴스 기자가 많더라도 기사가 늦겠다면 늦게 뜨면 인터넷에서는 외면당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냥 써제끼는 이런 문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기자단의 문화, 제가 보기에는 소견입니다만 기자단 문화, 거기에서 비롯된 갖가지 왜곡된 것들,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한국자도 먼저 쏴야지. 연합도 솔직히 연합 기자들도 뭐 온라인 열심히 하는 뭐 머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에 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같은 경우는 뭐 2대1리 그런 데 많이 쓰죠. 많이 쓰고. 네. 왜냐하면 그 주식 거래하는 단말기에도 그런 그렇죠. HTS 같은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합뉴스 기자들 뭐 밥 먹는 자리에 가면 밥을 안 먹어 못 먹어. 네. 일단 선 출고 후 식사. 나머지 기자들은 선 식사 후 출고. 그리고 완전히 자유로운 자리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뭐 타이틀이 걸린 좀 높은 사람과 하는 간담회다, 오찬 간담회다 이러면은 연합 기자들 뭐 조금 서로 도와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노트북 잡진 정도 기자가 노트북 갖고 가잖아요, 아예. 그렇지. 워딩 다 거기 오가는 거 다 치잖아요. 그래서 다 풀해주고 기자단에. 그렇게 의존하고 그러니 뭐. 그리고 출입처마다 이제 연합 기자들이 제일 많지 숫자가. 네. 조선일보 뭐 기자 많다고 하지만은 연합뉴스와는 비교가 안 되고 KBS 뭐 MBC도 뭐 전체 직원이 많은 거지 보도국 인력은 제한적이니까 어쨌든 뭐 기자 수나 또 뭐 제휴한 언론사들 그다음에 이제 특파원 수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연합이 중요한 매체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연합뉴스 기사를 또 언론이 참고하고 네. 그게 또 다 진실이고 사실인 양 많은 독자들이 믿고 믿죠. 있으니까. 아무튼 확실한 거는 그 기자 개인을 욕할 건 아니었다. 그 시스템, 연합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근본적으로요, 선배. 이게 좀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관영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관영 내지는 국영? 아니 뭐 저기 중동이나 이럴 때 저기 뭐. 북한 관영통신 있잖아.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 특수한 나라니까 그 나라 같지 않은 나라를 빼고요.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라에서. 관이 언론을 운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사실은. 네. 언론을 어떻게, 뭐 그것도 아니, 중요한 역할이다 하면은 뭐 할 말 없는데. 100번 양보해서 KBS가 공영방송이라고 그래. 네. 공영이 뭐야, 공영이. 나라가 개입하면 안 돼. 정권이. 네. 특히 정권이 개입하면 안 되는데 개입하고 있으니까 공영 소리를 못 듣고 있는 거 아니야.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언론의 본령이라면 그 권력과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사가 그거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고 네. 그건 좋다 이거야. KBS 기자들이나 연합뉴스 기자들한테 국민 세금으로 돈을 줘. 근데
그 주고 말고를 정권이나 행정부가 결정하지 말게 하자는 거지. 예.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하잖아요. 예. 그걸 해가지고 주는 거지. 정부가 뭐 문화체육관광부가 뭐 통해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연합뉴스에 얼마, 뭐 KBS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 아예 그냥 국회 의결로 국민들이 월급을 주는다. 근데 지금은 정권이 준다, 권력이 준다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니까 그렇죠. 거기에 컨트롤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바뀔 수 없다면 그런 식으로 좀 KBS도 그렇고 연합뉴스도 좀 그렇고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 게 어떨까. 어쨌든 기자들에게 연합뉴스는 되게 고마운 존재고 예. 무슨 저기지 뉴스 사실상의 뉴스원이지 뉴스원. 연합에 이거 떴는데 처리할까요? 뉴스원이란 매체 있어요, 근데. 선배. 있지. 그러니까 예. 뉴스 원천이라는 얘기야. 뉴스원이고 뉴스의 원천이지. 오늘 또 하루 내가 때거리를 예. 했다라고 연합에 있는 거라도 정리해서 올려서 나 오늘 때거리 했다라고 자의하는 그런 기자들에게는 예. 정말 고마운 존재고 사실 뭐 기자들에게 고마운 존재여서가 아니라 연합뉴스로부터 파생되는 기사가 예. 가장 많이 유포가 되기 때문에 예. 연합 기자들한테 특별히 나 독자의 한 사람으로 당부하고 싶은데 제발 좀 사실대로만 써라. 사실 그리고 너무 속보 경제만 좀 매몰되지 말고 좀 확인 취재를 해달라.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거 뭐 이해는 하지만 예.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지. 연합뉴스에 의존하는 기자들에게는 제발 좀 스스로 취재하고 발굴해서 좀 기사를 써라. 이런 말씀 해주신 선배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연합은 연합대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통신사 아닌 기자들은 연합을 진짜 통신사로 전락시키기 위해서 조금 심하게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는 게 가장 건강하지 않을까. 서로 긴장하는 게 좋아. 그렇죠. 기자들도 네. 그러니까 취재원하고 기자도 긴장 관계야 좀 뭐 불가근 불가원이라는데 내가 보기엔 그건 안 되고 불가근 불가근 기자와 취재원은 불가근 불가근 해야지 불가근 불가원 어떻게 불가근했다 불가원 하나 밥 얻어먹고 어떻게 그 다음날 까는 기사 못 쓰지. 그죠. 네. 불가근 밥만 불가근. 얻어먹습니까, 솔직히? 뭐도 얻어먹어? 뭐 여러 가지요. 뭐 술도 주종별로 얻어먹고 약소한 선물도 받고 그러잖아요, 선배. 그래도 이상한 얘기를 나한테 확인하지 말고 이상한 말씀을 하실 태세세요. 당신이 받은 선물부터 공개하라. 아니 별거 없어요. 진짜. 불가근 이에 되고 네. 기자는 그래야 돼. 그래야 깔 수 있지. 맞아요. 예. 그리고 기자는 본래 까는 직업이지 빠는 직업이 아니야. 네. 비판과 견제는 까는 거지 빠는 데 있지 않지. 제일 쪽팔리는 기자가 그거 아니야. 열심히 빠는 기사 썼어. 근데 취재원이 몰라. 자기를 빨아줬는지 몰라. 맞아요. 신문 기사 봤을 막 인터넷에서 떴는데 전화가 안 와. 피드백이 안 와. 네. 전화해 자기가 쓴 기자가. 제가 보셨냐고. 쪽 빨았는데 혹시 보셨어요? 바빠서 못 봤어. 이럴 때 제일 스크랩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안 본다는 거야, 아예. 안 본다는 거지. 예. 포털에도 안 걸렸고 섹션에. 그죠? 이게 빠는데 뭘 걸어주겠어? 진짜 그 순간은 그 기자는 그 순간적으로는 이 사회라는 구조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진짜 독자나 수용자들한테 각인이 되려면 정말 어처구니 없이 빨거나 네. 응? 쟤 뭐냐 가지고 막 공격받고 그러거나 아니면 제대로 까거나 특종하거나. 근데 제대로 까서 포털에 메인에 걸리고 저 독자들의 반응을 얻는 게 기자 본연의 자세지. 빨아서 뭐 하려고. 맞아요. 안대희 소년 검사 뭐 이런 거? 25 소년. 네, 조간 브리핑에서 김용민 선배가 다루셨던 그 있잖아요. 25 소년 검사. 그거는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거 잘 쓰면은 위에서 칭찬 많이 받잖아요, 데스크들한테. 그런 빨아주는 소설 잘 쓰고 그러면은 이쁘게 써서 올리고 그러면 흡족해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거 이제 쓰고 나면 네. 이제 그 기자 네. 심리적으로 그러겠지. 이제 딱 안대희하고 언제 한번 얼굴 마주쳤으면 네. 그 기사 잘 봤다고 네. 하면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을까? 그럴 수도 있죠.
뭐 높으신 분한테 진상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억하시겠지. 내가 차려준 상이라는 거. 뭐 이렇게. 그러면은 나중에 뭐 총리실 매급 뭐 공보라도 들어갈까요? 그런 거 기대할까요? 그러겠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몰라. 나는 그 기사를 그 기자가 발제했는지 아니면 하명인지 주문을 구역인지 했는지 그건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기자도 있고 이런 기자도 있는 거지. 욕먹는 기자도 있고 칭찬받는 기자도 있고 뭐 세상은 그런 건데 좀 정도껏 하자는 거지. 정도껏. 결국 정권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정권인데 나는 진짜 국회 차원에서 연합뉴스의 지배구조, 경영진 선임 방식이나 법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가. 그런 방식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권력이 언론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뭐 소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진을 보낼 수 있는 구조,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 그럼 KBS도 포함되고요. 또 뭐 방문진도 뭐 사실상의 뭐 그런 구조 아니에요, 사실. 무지하게 재밌어가지고 엄청 떠들었는데 더 복잡해졌을 것 같기도 해요. 들으시는 분들 머릿속이. 이게 편집을 잘하고 이게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다 하면 안에 이게 끝이야. 선배 팟캐스트 매뒤요. 최소한 100위 안에는 들어야 되고. 100위 너무 100위 50위로 50위? 네. 그러다가 이번이 마지막이면 어떡할 거야? 좀 너무 아쉬울까요? 100위. 75위. 100위와 50위의 중간. 75위까지. 알겠습니다. 75위까지 안 들어오면 이제 그만하고. 네. 사실 이제 오늘은 세월호 그 침몰 참사 때문에 그 연합뉴스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네. 이후가 더 재밌지, 이제. 그렇죠. 뭐 수습받는 과정이라든가. 네. 기자와 촌지. 권원 유착의 사례라든가 이제 뭐 기자 생활 뭐 여러 부서가 있잖아. 네. 이제 언제 결혼하는 게 제일 좋은가? 오픈 더 레코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지금 오늘 5월 23일 저녁인데 금요일 저녁인데 이걸 언제 올릴지 모르겠어요. 언제 올릴지 모르겠고 아무튼 올려놓고 한 사나흘 길게는 한 일주일 보고 일주일 안에 75위 안 들어오면 네. 접어. 아무도 듣지도 않는데 악플이라도 달려서 75위 안에 들어야지. 네. 내가 얘기했지만 최악의 기사는 네. 무플이야, 무플. 오늘 둘이 떠들었잖아. 네. 둘이 떠들었는데 여기자를 한 명, 여성 언론인을 한 명 이렇게 포함시키자고. 여성 언론인 기자든 뭐 PD든 뭐든 간에. 아니면은 뭐 그 기자들과 가까이 기자들을 좀 관조할 수 있었던 그렇지. 네, 그런 사람. 여자 이렇게 패널을 네. 하나 넣자고. 네. 진짜 팍팍하긴 하네요, 선배. 그렇지. 선배랑 남자들 둘이 뭐 서로 뭐 그윽한 얼굴 다는데 쳐다보고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75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TUDO에 있는 김효진 PD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재밌는데요? 예, 괜찮은데요? 예, 이제 팟캐스트에 업로드 시켜놓고 그 업로드 시킨 직후에 한 번인가 들어보고는 저도 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저도 다시 한번 제대로 청취를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것 같은데요. 자화자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어디 가서 쉽게 들을 수도 없는 얘기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 방송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한 얘기가 모든 기자들에게 무조건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은 지금처럼 뭐 보수 언론이든 진보 언론이든 나름의 그 포인트를 잡아서 매일매일 그 1면, 뭐 2면, 3면 등등을 전면이라고 하죠, 보통. 통해서 나름의 주장을 펼치고, 뭐 그것이 좀 비합리적인 거든 뭐든 간에 어쨌든 어젠더 세팅을 해보려고 이렇게 의미부여를 해서 조명하기가 어렵겠죠. 많은 기자들이 또 이렇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 사안별로 파고들면서 자기들만의 야마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야마. 일본 말이죠. 좀 나쁜 표현인데 기자들은 뭐 잘 많이 써요. 그게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쓰죠. 야마를 나름대로 색다르게 의미 있게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 결과물이 이 저와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그 귀중한 이 신문의 헤드라인 또는 곳곳의 면에 숨어 있는 그 값진 기사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종이신문 잘 안 보잖아요. 종이신문 잘 안 보고
요즘은 종이신문의 의미라는 거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것 같고, 큰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고,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온라인인데, 문제는 온라인, 인터넷인데, 거기서 너무 우후죽순이고, 너무 무질서해요. 그건 분명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곳이 더 많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종이신문은 사실상 아예 안 보면서 대부분의 정보를 나름의 방식으로 포털에서 이렇게 흡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환경이 그러니. 그런 비가 쏟아지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맞아야죠. 거기서 나름대로 취사 선택, 게이트키핑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기자들도 어떤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관해서 이리저리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기사를 찾죠. 그 관련해서 예전에 나온 기사도 찾고 여러 가지 먼저 서칭을 하는데 기자들도 그거 하기 쉽지 않아요. 워낙 어지러우니까. 예. 아까 그 오픈 더 레코드 1회에서 그 파일럿에서 드린 말씀이 아주 가장 안 좋은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곳이 온라인 세상일 테고, 그 온라인 세상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함몰이 돼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진지하게 종이신문, 딱 정제된 형태의 콘텐츠를 찾아보려는 독자들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메이저 언론사들은 1,000만 부, 2,000만 부씩 찍죠. 그리고 매출 구조를 보면은 그냥 신문 팔아서, 그 찍어낸 신문 팔아서 버는 돈이 매출의 상당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경우가 아직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극단적으로는 한 9대1? 예, 신문 파는 거 1. 기타 광고, 또 기업 협박하고 양아치 짓 해가지고 뜯어낸 협찬, 이런 것들이 한 9. 예. 근데 9대1까지는 아니라도 많은 언론사들에서 종이 신문을 팔아서 버는 돈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죠. 점점 더 낮아지겠죠. 예. 발행 부수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알려져 있는 발행 부수, 그것도 뻥튀기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 안 할게요. 그 뻥튀기 맞습니다. 팩트예요, 팩트. 예. 팩트고, 안 좋은 방향으로 언론 지형이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것 같고, 그리고 방송을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화면 방송이요. 그거를 아무 데서나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런 흐름을 좀 부추기죠. 예, 그것도 있는 것 같고, 활자화된, 정제된 콘텐츠를 잘 게이트키핑 하려는 독자들의 노력도 조금은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앞서서 이 언론계가 확실히 좀 변해야 할 것 같은데, 뾰족한 수를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지금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매우 중요한 곳인 건 또 분명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네, 오늘 반응 잘 참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팟캐스트에서 좀 순위의 변동이 있으려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도 좀 하고 싶어요. 저희도 하고 싶은데 기왕이면은 아주 의미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좋은 시기를 노리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콘텐츠도 구상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많을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많을 거고, 그리고 얘기들이 아주 다 날 것입니다. 날 것. 예,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마사지하고 어쩌고 할 여지가 없는 얘기들이니까, 준 얘기를 들으면은, 언론, 이 기사 생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좋은 정보를 찾아보시는 기술이 더 늘어날 수도, 더 이렇게 향상될 수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이런 얘기도 여기저기에서 좀 많이 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품평회 겸한
김선의 시사 돌직구 8월 3주차 대체 방송을 저 김효진 PD가 진행했고, 파일럿으로 만들어봤던 조상훈 사무국장과 제가 진행하는 오픈 더 레코드 팟캐스트용 오픈 더 레코드 제 1회, 현재까지는 마지막 회가 돼버린 기자들에게 연합뉴스란이라는 주제의 오픈 더 레코드 1회분 방송을 같이 들어보셨습니다. 네. 샤크님 프로그램 제목이 오픈 더 레코드죠? 예, 맞습니다. 오픈 더 레코드입니다. 예. 종이신문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마타하리 님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말씀에도 일리가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비집고 올라오면서 거기서 또 절충이 되고 다듬어지고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간에 갑자기 말이 뚝 끊겼다가 좀 엉뚱한 맥락으로 갑자기 이어진 일이 있습니다. 초반에 오픈 더 레코드 1회 나가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컴퓨터에서 이 동글동글동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류가 났거나 할 때 뜨는, 그게 갑자기 뜨는 거예요. 저는 무서워 죽겠습니다. 아주 동글뱅이 그거. 오늘 컴퓨터 갑자기 튕기고 막 그러네요. 아무튼 그게 떠가지고 제가 급 당황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무턱대고 뭐를 막 눌러봤는데 약간 건너뛰어서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거기에 빠진 내용은 조상훈 사무국장이 본인의 어릴 적 얘기한 거에 일부, 과수원 일을 도우시다가 과일 싸는 신문에 적힌 한자를 보면서 한자를 익히셨다. 이런 내용이었고, 저는 부모님이 어려서 신문 보급소죠. 신문지국을 운영하셨었다. 그래서 신문 배달도 많이 했고, 신문이라는 그 물리적인 그 어떤 물체하고 조금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도 같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튕겨나간 거죠. 그렇게 됐었으니까 아무튼 참고 부탁드리고요. 들어주신 분들 한번 했던 방송을 재탕으로 내보낸 건데, 그래도 관심 있게 성의껏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공릉동 아줌마님, 저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기 눌렀어요라는 가을이 오면님 등등 많은 청취자 조합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물러갈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틀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다 아는 노래니까 제가 음악방송 DJ도 아니고 제목을 따로 소개하진 않겠고요. 노래 한 곡 틀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자, 조만간 더 좋은 기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